자, 바로 이어서 나머지 두 개 가봅시다. 자, 필수예제 9번 80페이지 이어서 가볼게요. 자, 중복조합 문제죠. 중복조합을 이용한 확률이야. 자, 계속 가볼게. 자, 프리지아라는 꽃이 있고, 장미라는 꽃이 있고, 수선화라는 꽃이 있고, 튤립이라는 꽃, 네 가지의 꽃을 판매하는 꽃집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중복을 허용하여서 5송이를 구매한대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 중에서 5번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끝에를 보니까 같은 종류의 공은 5송이 이상씩 있다 그랬으니까 빼는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모자라는 경우가 없다는 거지. 즉 넘치게 있다는 거니까 그냥 중복조합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겠죠. 자, 서로 다른 4개의 꽃들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서 몇 번을 택해야 돼? 5송이를 뽑기로 했으니까 5번을 택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4HO가 바로 전 사건의 경우수가 된다는 거고, 자, 그렇게 뽑을 때 문제에서 뭐래요? 수선화가 2송이가 포함될 확률을 그랬어요. 그럼 이미 수선화 2송이는 끝난 상황인 거지.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몇 송이 남았어? 3송이. 이유가 뭐죠? 문제에서 5송이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2송이가 이미 끝났으면 3송이만 남은 거죠. 그럼 이 3송이를 뽑을 때에는 더 이상 수선화를 더 뽑으면 안 되겠지. 이유는 수선화는 2송이만 뽑게끔 하는 확률 그랬으니까 수선화는 제외를 시켜야 돼. 그럼 이제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 허용할 3번 뽑으니까 3H, 3이 될 거고, 자, 얘네 둘 다 조합으로 바꿉시다. 더해서 1 뺀 8CO, 다시 말해서 8C3으로 바꾸고, 더해서 1 뺀 5C3, 다시 5C로 바꾸고. 자, 그럼 3, 2, 1분의 8, 7, 6이고요. 얘는 2, 1분의 10, 아니지, 5, 4죠. 그럼 3이 6이니까 약분, 2도 약분. 그럼 위에 8 곱하기 7분의 5 곱하기 2가 되니까 약분 한 번 더 갑시다. 그래서 최종 답은 28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중복 조합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건이 이루어져 있을 때 나머지를 몇 개 중에서 뽑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시고 다음 9번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에 2번 같은 경우 500원짜리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을 때 그랬어요. 그때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의 공을 넣을 확률은 그랬거든. 그럼 500원짜리 동전이 지금 현재 8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문제 보니까 동전들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냥 똑같은 동그라미로 적어줬어요. 알파벳을 안 쓰고. 근데 저금통은 서로 다르다 그랬으니까 저금통은 우리가 구분을 해줍시다. 그럼 지금 중복조합 유형 중에 얘는 집어넣기 문제랑 빼내기 문제가 있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저금통의 동전을 집어넣기 문제가 될 거야. 자, 집어넣기 문제는 그 공들을 중에서 뽑는 거였어. 집어넣을 공간. 뭐 여기는 저금통이죠. 저금통 중에서 뽑는 거였어 라고 물어본다면 집어넣기 문제는 바로 저금통을 뽑는 거죠. 왜? 저금통이 뽑힌 횟수만큼 동전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저금통을 뽑자 그랬어. 집어넣기 문제는. 근데 반대로 꺼내기 문제는 그 꺼내야 할 애들 중에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걔네 중에서 뽑자 그랬죠. 그럼 지금 원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8번을 뽑아야 되는데 이 경우가 안 되는 게 모든 동전을 한쪽에 몰아넣는 경우도 여기에는 속해버리니까 얘로 풀면 안 되겠죠. 문제를 읽어보니까 각 저금통마다 1개씩은 들어있어야 돼. 1개 이상씩은.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미리 1개씩을 넣고 풀자는 거야. 그럼 결국 우리는 이제 저금통 중에서 몇 번만 더 뽑으면 되죠? 5번만 더 뽑으면 되니까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5번을 중복 허용하여서 뽑으면 우리가 7C5, 7C2가 되면서 21가지의 경우수가 나오겠죠. 그럼 전체 경우수는
아까 말한 3H8이 될 거야. 왜죠? 문제 처음에 읽을 때 500원짜리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을 때 그랬으니까 결국 한쪽에 몰려도 상관없는 8H3분의, 그 말은 더해서 하나 빼니까 10C2가 되겠죠? 그러면 45가지. 그래서 최종 답은 45분의 21. 그래서 5로 약분하면 9분의 7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되겠죠. 잠깐만. 3으로 약분하니까 15가지겠지. 3으로 약분하고 3으로 약분하고. 그래서 정답은 15분의 7.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자, 드디어 마지막 통계적 확률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아까 통계적 확률을 개념 정리를 안 했으니까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 보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72페이지 통계적 확률로 넘어가 볼게요. 자, 통계적 확률은 밑에 3번을 보니까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하였을 때 a가 이루는 횟수를 Rn이라 하자. 그래서 n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서 n분의 Rn 값이 p에 가까워지면 p를 통계적 확률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500번의 화살로 관역을 쐈어요. 근데 그 중에 관역에 적중한 거는 단 40번이야. 그럼 이 사람은 관역에 맞출 확률이 얼만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500번 중에 40번을 맞췄으니까 50분의 4의 확률로 맞추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란 거는 직접 그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 봤을 때 그 중에 몇 번을 그 시행이 일어났는지를 보고 걔네들을 그대로 비율로 올려서 확률로 만들어주는 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필수예제 10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자. 자, 필수예제 10번을 보니까, 자,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10개의 공이 있나 봐. 자, 흰 공이 있고 검은 공이 있는데 합해서 10개라는 거지, 흰 공이 몇 개 있고 검은 공이 몇 개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 근데 이 주머니에서 임으로 2개의 공을 꺼내요. 색을 확인하고, 동시에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반복하였다. 자, 그 말은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동시에 뽑았으니까 전체 사건인 전 사건인 경우의 수는 10C2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45가지의 경우수가 나올 텐데, 자, 그 중에서 구했더니 확률을 만들어 봤더니 3번에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흰공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2개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또 2개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이런 걸 계속 수없이 반복을 해봤나 봐. 그랬더니 3번 중에 한 번꼴로 어떤 경우가 나왔다는 거야? 2개의 공 모두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뭐야? 2개 공이 흰 공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라는 거예요? 3분의 1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확률을 만들려면 흰 공이 몇 개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흰 공이 몇 개 있는지 모르니까 흰 공 개수를 n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한번 확률을 만들어 버리자. 어떤 확률? 2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전 사건의 경우 수는 다음과 같고, 2개 모두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은 결국 흰 공 n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A라고 한다면 A 사건의 경우 수는 NC2가 될 텐데, 자, 그럼 확률로 만들자. A라는 사건의 확률은, 다시 말해서 흰 공 2개 나올 확률은 45분의 NC2가 되겠죠. 그런데 그 확률이 몇 번에 몇 번꼴로? 3번에 한 번꼴로 나왔다 했으니까 그 확률이 3분의 1이다 라고 넣을 수 있겠죠. 그럼 양변에 45를 곱하면 NC는 약분해서 15가 되겠죠. 그럼 NC가 15 되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4C가 6이고 5C가 10이고
드디어 나오죠? 6C가 15가 되고 7C가 21이 되고 가니까 n이 6이라는 걸 찾을 수 있을 텐데, 만약 이런 방법으로 찾기가 싫다면 바로 공식화 시켜서 2분의 n 곱하기 n-1이 15다.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 n 곱하기 n-1이 30이 되겠죠? 그럼 빠르게 소인수분해해서 5 곱하기 6이 n 곱하기 n-1이니까 더 큰 수인 n은 더 큰 수인 6과 같다.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통계적 확률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럼 여기까지 쭉 풀어보시고, 자, 수업 시간에는 안 나가고 그냥 영상 찍기로 한 82페이지 기하학적 확률 특강을 한번 가볼게요. 남은 시간 동안. 자, 기하학적 확률은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 기하학적 확률. 자, 기하라는 건 우리가 도형에서 쓰이는 표현이잖아. 그럼 기하학적 확률은 뭐냐면 결국 전체 넓이가 될 수도 있고요. 전체 길이가 될 수도 있고 전체 부피가 될 수도 있고, 결국 전체 넓이, 길이, 부피, 도형에서의 이러한 수치화죠. 그것분의 바로 부분적인 넓이, 길이, 부피가, 즉 넓이분의 넓이인데 전체 넓이분의 부분 넓이, 전체 길이분의 부분 길이, 전체 부피분의 부분 부피를 그 비중을 놓고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초등학교 때 했던 대표적인 예시가 이거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4등분을 한 다음에 이렇게 색칠해 놓고서는 다음 해당되는 도형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전체 4등분 중에 한 등분을 색칠했으니까 4분의 1이다 라고 했던 게 사실상 기하학적 확률이었어요. 그러면 바로 83페이지에 있는 특강 1번 가볼게. 특강 1번이 오히려 어렵고 밑에 있는 109번과 110번은 좀 쉬운데, 109번은 쉽고요. 110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에 있는 수직선 길이가 전체 길이야. 그 길이가 분모에 오면 되고, 그 다음 얘가 실근 가질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실근 가질 조건 판별식을 썼을 때 A 범위가 나오겠죠. 그 A 범위가 부분적인 길이에요. 그래서 전체 길이분의 부분 길이를 만들어서 뭐 해주자? 확률을 만들어주자 라는 게 110번이고요. 자, 제일 어려운 특강 1번을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정사각형이 있어요.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 ABCD 내부에 P점을 잡았을 때 삼각형 PAB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현재 한 변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이 있고 이 내부에 P가 있다는 거죠. 그럼 P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바로 이 정사각형 위에 있는 전체적인 영역이 바로 점 P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이니까 전체는 바로 이 정사각형의 넓이인 4가 될 거야. 근데 P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만들어진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 되니까 우리는 둔각삼각형에 있는 P점만 보자는 거죠. 그럼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을 나누는 경계되는 선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있는 영역이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점이 A점과 B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지나겠죠.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자,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점 P가 이 원선상에 있다라면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다 무슨 삼각형이 나와요?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이유가 뭐야? 원에 지름을 그었을 때 만드는 삼각형은 모두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원주각에서 배웠던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선상에 있는 점 P들은 전부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점들이에요.
그럼 점피가 만약 그거보다 바깥에 있다면 아까처럼 예각삼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반대로 이 안쪽에 있다면 그 각은 90도보다 커지겠죠. 다시 말해서 둔각삼각형 만드는 점피는 어디 있다는 거야? 이 반원 내부 어딘가에 찍히더라도 전부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90도보다는 커지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그 점피가 원래 있던 영역은 여기 전부 다였었는데 그 중에 둔각삼각형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의 넓이를 위에다가 골라줘야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이 반원은 반지름이 1이에요. 그럼 전체 넓이는 얼마? 파이가 될 텐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분수분의 분수꼴이니까 위아래에다가 2씩 곱해버립시다. 그럼 정답은 8분의 파이가 바로 무슨 확률?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고 만약 문제에서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 구하세요 그런다면 어떻게? 전체 넓이 1에서 8분의 파이를 뭐 해버리면 돼?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될 거야. 자,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고 그럼 여기서 끊을게요.